예, 방금 당대표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은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 검찰 공무원 직무범죄가 2,300여 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 4년간 기소율을 따져도 고작 0.14%에 불과합니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공수처, 검찰, 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분권 시스템이 구축되어 제19 감싸기, 봐주기 수사가 사라지고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이 이미 100일을 넘게 지났습니다. 11월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가능하면 오늘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추천 후보를 결론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추천위원회가 무거운 사명감으로 공수처를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후보를 추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스가 일본 총리를 만납니다. 최근 일본 스가 내각이 출범한 이후 현안 해결을 위해 한일 간 정치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일본 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일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를 경제에 결부시킨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해 매우 경색되어 있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극복하고 정상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말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일본이 조건 없이 참여해서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연내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역사 문제를 매듭짓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한일 신시대선언 2020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라는 중요한 국제 평화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나라는 도쿄올림픽이 코로나로 지친 전 세계인을 위로하고 하나로 모으는 평화의 제전으로 성대히 치러지기를 응원할 것입니다. 이처럼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위안부와 강제징용 배상 등 역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일 관계의 특성상 과거와 미래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추구해 나가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일본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서 진정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사 문제를 매듭짓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한일 협력 관계를 한반도와 동아시아로 나아가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한일 양국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등장한 상황에서 한일 관계는 한미일 관계를 강화한 물론 한중일 우호 협력 관계도 발전시켜서 미중 갈등을 완충하고 새로운 동북아 협력의 선순환 관계를 만드는 데도 중요합니다. 일본 스가 내각의 대담하고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합니다. 진보 단체들이 내일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1,5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닷새째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리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불러올 수 있는 집단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방역은 이념이나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방역 수칙은 예외 없이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한순간의 방심에도 방역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대폭 축소해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만약 내일 집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주최 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들은 만약에 불법적으로 도심 집회가 이루어진다면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